그래서 옐렌도 노동경제학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둘기파적인 측면이 그 회사채를 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닉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의 김진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셨는지. 처음에 한 2년 동안 일했을 때는 한국은행으로 말하면 조사국, 모형부 이런 데서 일을 했습니다. 배웠던 경제학을 뭐 2년이니까 긴 시간은 아닌데 조금 한번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학생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은행 뭐 통화정책국에서 통화정책, 통화전략을 기획하는 그런 부서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바이든 정권의 재무부 장관으로 제닛 옐런 전 페드 의장이 내정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금융시장에서는 임명 직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신문에서 저도 보기에는 옐렌이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 아주 많은 목소리를 내셨던 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목소리를 냈던 그리고 실제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리스토퍼 워렌 상원의원이거나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그 민주당의 그 정통적인 지지 기반도 있는 라엘 브레이나드라고 하는 그 연준 이사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정치 쪽에 가까워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결국 이제 바이든이 지명한 분은 옐렌 박사인데 아마 그분이 그동안 경제 정책을 오래 하시고 시장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앞에 말한 두 분보다 세 분 다 여성분이시네요, 사실이요. 앞에 말한 두 분보다 더 그 안정적인 픽이고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미국 상원 결과가 내년 1월 초에 조지아주를 봐야 되지만 그 결선 투표 결과를 지금 예측하건된 상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더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한 상원 동의 절차, 청문회 절차를 또 염두에 둔 그런 비교적 다른 장관보다는 안전하게 뽑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옐런 의장은 연준 의장 하실 당시에 좀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네. 촉진을 중시하는 비둘기다 이런 평가를 받으신 분인데요. 네. 옐런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어떤 정책을 좀 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옐렌이 그 경제학에서 노동경제학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학이라는 게 뭐 국민 총생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물건을 다루는 학문인데 인간에게 쓸모 있는 물건을 다루는 학문인 거잖아요. 그게 커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 인간과 물건 간의 사이를 보는 학문인데 물건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인간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관심이 있으니까 경제학을 했겠죠. 근데 노동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인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옐렌도 노동경제학 쪽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둘기파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의 수장으로서는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굉장히 노동시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재정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고, 그렇다 보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업도 같이 도와주게 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일지라도 그렇게 재정정책을 많이 쓰게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돈 못 믿겠어? 라고 하고 딴 거 쓰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9년에 유로가 생길 때 그럴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도 하고 하니까 뭐 아니고요. 물론 90년대 초반엔 달러의 지위는 아직도 한 거고 얼마 전에 또 중국 유안화가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아직 그렇게 달러가 위협받지는 않는데요. 물론 세상 일은 모르는 거고요.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전 세계에서 이 달러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체할 만한 국가, 대체할 만한 통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의 어떤 특성, 네. 본인의 어떤 그 심지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일로 올해 한 2번 정도 기억이 나는 그 언론 기고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아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닌가 제 기억엔 그런데 거기에 버난케, 그러니까 옐런을 쏘면 전임자지요. 자기에게 그 의장직을 물려준 그 두 분이서 같이 그 회사채를 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2008년에 굉장히 큰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기업업, 코퍼레이트 본드는 샀었는데요. 그렇지만 회사채가 이게 두 개 약간 성격이 다른데 조금 더 위험한 건데 그건 사자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다. 그러므로 회사채도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오비락인지 모르겠으나 며칠 있다가 실제로 연준이 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약간 좀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보면 얼마나 이번 위기가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두 번째는 그것도 좀 뒤에 이제 미국 내에 제드 번슈타인이라는 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서 일하도록 임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분과 같이 저 영어는 되게 제목이 재밌었는데 뭐 이렇게 테이블이 차려져 있는데 음식을 안 넣는다.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사람이 안 온다는데 그건 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어쨌든 상당히 그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화 민주 양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보면 얼마나 지금 위기가 크고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사실 언론에 그렇게까지 전임 통황책의 수장이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빨려 들어가는 돈이 문제는 전 세계 골고루 빨려 들어가지 않고 몇 나라에서 먼저 빨려 들어갈 겁니다. 돈이.